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 장래 지도사 자격증, 오늘은 제2강 반려동물의 정의 및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려동물의 정의, 두 번째로 반려동물의 역사, 세 번째로 반려동물의 종류, 네 번째로 반려동물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반려동물의 정의. 반려동물은 어떠한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보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반려라는 뜻은 짝이라는 의미로 동물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동물들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며 그 동물들을 가족, 형제, 자녀로 생각하며 함께하는 동물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개, 고양이 등이 해당되며 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려동물의 종류는 보호자님들이 현재 키우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반려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려동물들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제공하며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금전적인 비용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동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적절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며 동물들의 특성과 성격을 잘 고려하여 적절한 양육 방법을 알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려동물의 역사, 반려동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반려동물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1만 4천 년 전부터 이 반려견은 야생 늑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늑대로부터 이들을 가축으로 키우며 돌보는 과정에서 일부가 길들여져 있고 또한 인간의 사냥 활동 등을 도우며 인간과 매우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늑대들을 개로 진화해 현재까지 인간의 동반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개에게 음식과 보호를 해주고 또 개는 사람에게 사냥과 위험으로부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는 인간의 언어와 표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서 인간과 소통하기 시작하였고 인간은 개의 울음소리와 몸짓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벽화에 파라오와 고위 관리들이 개와 함께 있는 모습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개는 충성과 용맹함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고 또 중세 유럽에서는 고양이가 마녀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쥐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점차 인간과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부터 유럽 전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매우 크게 유행되었다고 보는데요. 이 부유층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이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부터 자랑거리가 되고 점차 집 밖에서 키우던 이 동물들이 집 안에서의 생활하게 되면서 같이 생활하고 공존하게 된 것이 지금의 반려동물의 역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려동물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역할은 인간과 개가 함께 살아온 수천 년 동안 다양하게 변화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 사냥견. 이 사냥견은 사냥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사냥견은 크게 수렵견과 조렵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수렵견은 후각과 시각이 뛰어나며 활발하고 용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냥감을 찾아내고 잡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렵견은 주로 새나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들을 잡는 데 도움을 주며 무리와 잘 협조하여 사냥감을 추적하거나 회수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목축견. 가축을 키우는데 도움의 역할을 하는 목축견은 가축을 몰거나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목축견은 주인의 의도를 잘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일을 하고 똑똑하고 튼튼한 견종이 담당하였다. 가족에게 순종하는 성격이지만 때로는 독립성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도우미견.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견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선발되어서 교육을 받게 되며 횡단보도 건너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사람을 대신하는 역할들을 훈련받는 동물들을 말합니다. 네 번째, 탐지, 수색견. 사람이나 기계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점을 개의 후각과 시각, 청각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경비, 경호견. 지정된 건물 및 인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역할을 수행하는 견들을 말합니다. 충성심이 강하며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대상에게 친근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스포츠견. 말 그대로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견들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반려견. 이 반려견은 사람과 공존하며 유한을 주는 동물을 말합니다. 가족, 친구 등 삶의 동반자로 감정적, 정서적인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려견은 그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덜 느끼고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역할이 크게 이제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의 문화도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데요. 이 반려동물은 단순히 인간의 도구나 소유물이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는 동등한 생명체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즐기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문화가 최근에는 많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반려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반려동물의 학대와 유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반려동물의 입양과 적정 수위 관리를 촉진하는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의 학대와 유기를 엄벌하고 반려동물의 등록제와 중성화 수술, 또한 반려동물의 책임감 있는 양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이 제공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와 시설을 보게 되면은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반려동물 동물병원이 있고요. 또한 반려동물 펫 미용, 또한 유치원, 펫샵, 또한 대표적인 것이 이 장례식장 등이 이 서비스 시설로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숙박시설,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영화관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또한 많이 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문화, 반려동물은 인간과 가족이며 친구이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이 요즘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나 경험을 공유하고 이 반려동물을 위한 자원봉사, 또한 기부, 그다음에 정책, 법률을 개선하고 캠페인이나 운동들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그 연구나 교육을 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사업들이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반려동물의 종류.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라 하면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6종을 말하는데요.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을 반려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려동물의 종류로는 크게 3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경제동물. 이 경제동물은 우리가 필요한 식품과 생활용품의 재료를 얻기 위해 기르는 소, 돼지, 닭 등 경제동물로부터 얻는 고기, 우유, 알, 가축, 털 등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동물. 특수동물은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수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동물을 말합니다. 숨겨진 폭발물이나 마약, 그리고 탐지견, 군사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려동물. 반려동물은 보통 몸집이 작고 색이 아름다우며 모습이 예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 고양이, 햄스터, 고슴도치, 거북이, 새 등과 같이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려동물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아지. 이 강아지는 크기와 무게에 따라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소형 그룹, 몸무게 5kg 이하, 말티즈, 푸들, 비숑, 퍼그, 치와와, 닥스, 훈트 등 몸집이 대부분 작은 아이들을 소형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형 그룹, 몸무게 20kg 이하, 비글, 테리어, 시바, 웰시코기, 슈나우저 등 몸집이 중간 정도 체형되는 반려동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형 그룹은 몸무게 20kg 이상, 골든 리트리버, 도베르만, 시베리안 허스키, 차우차우 등 비교적 몸집이 큰 반려동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 중에 하나인 개로 다른 동물에 비해 높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는 주인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하며 일정한 규칙과 훈련을 통해 올바른 행동을 배울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양이. 고양이의 종류로는 러시안 블루, 버만, 버미즈, 벵갈, 샴, 페르시안, 대표적인 코리안 쇼트 헤어 등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대부분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개와 달리 자신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과 적절한 놀이 시간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토끼. 토끼의 종류는 렉스, 앙고라, 라이언 헤드, 더치 등이 있고요. 이 토끼는 사람과 가까운 동물로 최근에 많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반려동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토끼는 인내심이 강하고 낯가림이 심하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소리에 예민한 편이기에 조용한 환경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다음, 조류. 조류의 종류로는 앵무새, 십자매, 카나리아, 비둘기 등이 있으며 세계 반려조류는 약 26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조류의 평균 수명은 약 5에서 7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 새는 사람의 경계심이 없는 동물로 최근에 많이 인기 있는 반려동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파충류. 종류로는 거북이, 도마뱀, 이구아나, 뱀 등이 있으며 파충류의 특징으로는 파충류는 먹이사슬의 상위에 위치하거나 무기력한 동물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파충류를 키우는데 특히 이 사육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뱀은 위험한 동물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파충류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덜하기 때문에
특별한 훈련과 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어류. 어류의 특징으로는 관상용 애완동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류의 아름다운 색상과 우아한 움직임은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햄스터, 기니피그. 이 햄스터와 기니피그는 작고 귀여운 외모로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햄스터는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기니피그는 사회적 동물로 다른 기니피그와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니피그는 짝을 이루어서 키우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의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나이.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을 보면은 강아지는 15년, 고양이는 16년, 토끼는 5년에서 7년, 패럿은 7년에서 9년, 기니피그는 4년에서 6년, 햄스터는 약 2, 3년 정도의 평균 수명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나이 계산표를 보게 되면은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사람의 나이로는 약 20살 정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3살이었다 그러면은 사람 나이로 32살, 10살이다 하면은 사람 나이로 60살, 그다음에 15살이다 하면은 사람 나이로 80살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의 증가,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의 증가로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는 약 1,500만 시대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발표한 그 농림축산식품부의 20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키우는 가구는 약 640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서울이 약 110만 가구, 경기 129만 가구, 인천 33만 가구로 전체의 절반 정도 이상이 수도권에서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의 현황. 반려동물의 평균 가정의 양육 마리수는 가구당 약 1.25마리, 보통 1마리, 2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으며 뭐 3마리, 4마리, 뭐 5마리 이상 키우는 가구들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육하는 반려견의 종류로는 소형견이 72%, 그다음에 중형견이 21%, 대형견이 6%로 작은 소형견들을 많이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견 가구가 선호하는 동물들은 그 몰티즈, 푸들, 그다음에 믹스견, 시추, 비숑의 순으로 키우고 있으며 반려묘 가구도 코리안 쇼테어를 가장 많이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려견과 반려묘의 입양 방법을 알아보면은 반려동물의 입양 방법으로는 지인을 통한 입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인, 친구가 약 33.6%로 보통 그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한번 키워봐라, 또는 새끼를 많이 낳는데 뭐 가지고 와서 너희들도 한번 키워봐라, 이런 식으로 친구나 지인들을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요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려동물의 정의,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반려라는 말은 이 짝의 의미로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며 함께하는 동물들을 말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을
동물보호법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려동물의 역사. 반려동물의 역사는 과거 야생 늑대로부터 시작되었고 18세기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부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면서 반려동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반려동물의 역할로는 사냥견, 목축견, 도우미견, 탐지견, 경호견, 스포츠견, 반려견으로 역할을 나누어지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의 종류로는 경제동물, 특수동물, 반려동물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경제동물은 소, 돼지, 닭 등으로 고기와 우유, 계란 등을 제공하는 동물들을 말하고, 이 특수동물은 장애인을 돕는 역할을 하는 동물들을 말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반려동물의 종류로는 강아지,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파충류, 조류, 어류 등 보호자님들이 키우고 있는 모든 동물들을 반려동물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려동물의 현황으로는 반려동물 인구는 약 1,500만의 시대가 되었고 우리나라 인구 중 4명에 1명 이상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키운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고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